안돼. 저걸 여기다 두면 시들시들해지지 않을까? 시들 거야. 잘 냄새 나는 너무한 거 아니야? 여기 좀 답답한데? 어떻게 해줘라. 좋다. 맞겠다네. 맞네. 맞네. 되게 좋아해. 지금 다른 반도 다 이러더라고요 지금. 다 이러니까. 들어가서. 근데 이거 먹거든요. 이거 500지 아이스크림. 어쨌든 우리가 운전구한테 강의실을 또 여기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운전구를 제치고 저희 또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운전구보다는 또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페널티 받으면 똑같게. 그렇게 약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네, 오늘 제 실무 좋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신 공부해야 돼. 나도 대신에. 오늘따라 그게 약간 이상해져. 왜냐면 경환이가 원래는 굉장히 잘 자는 아이거든요. 오늘 지금 한 번도 자질 않았어 지금. 무슨 일이지 도대체? 요즘 수업도 열심히. 해요. 진짜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치? 아니 학교에서. 학교 수업을? 경환이랑 같은 반 있어요 혹시? 저 말을 좀 이렇게 그래서 반장이에요. 네가 반장이야? 네. 너가? 네. 어떻게? 한 명밖에 안 나왔어요. 야, 틈새 시장이고 이런 게 괜찮아요? 그만은? 그분 수업 시간 자면 안 되잖아. 저 한문 시간 빼고 안 자요. 진짜로? 근데 담임이 한문이에요. 괜찮아. 이 선생님 이해해 주시겠지. 자 봅시다. 우리 이제 2연 하시면 되죠. 2연. 자, 절정 2연. 볼게요 계속. 자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갈라진 그 위에 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태영아 이거 나오니 여기 한번 잠깐만 봐줘. 나와요. 나와요? 자 하늘이라고 했을 때 하늘은 기본적으로 어떻다는 거야?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하늘은 거의 대부분 긍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하늘도 어떻게 돼 있어? 그만 지쳐버렸어요. 그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도라고 하는 게 포인트겠죠. 아까는 뭐야? 객선만 대도 알겠죠? 얘는 하늘도야. 그러니까 뭐 나도 힘들고 얘도 힘들고 이해됐어요 지금? 둘 다 그만 지쳐버렸습니다. 지금 뭐에? 부정적인 상황에. 그러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뭘 의미하니? 희망이라든지 또는 꿈 같은 것들을 의미하잖아요. 희망과 꿈이 그만 지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희망과 꿈이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야? 고원이죠. 그러면 아까는 뭐였다? 수평적인 극한이라고 했었죠? 얘는 뭐다? 수직적인 극한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는 어디에 서 있다?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까딱하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허리빨 칼라진 그 위라고 되어 있죠? 그 위, 이게 여기를 이제 확대해 보니까 어떻다라는 거죠? 여기가 확대해 보니까 요렇게 뾰족한 곳이고 여기에 지금 뭐하다?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죠. 됐어요?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서리빨 칼라진 그 위라고 하는 곳이 뭐야? 극한의 절정이 되는 거겠죠. 가장 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더 이상 안 좋은 상황은 일어날 수 없다. 됐습니까? 사실 그날 그 에어팟을 잃어버린 날 더 안 좋은 더 안 좋은 상황은 아니지. 플러스 안 좋은 상황이 또 있었어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렌즈를 빼지 못하고 잠이 들었거든요. 깨었더니 이쪽만 렌즈가 있고 이쪽은 렌즈가 사라졌어. 일단 렌즈도 잊어버렸죠. 그리고 그날 이제 그 화요일 날 출근해서 이때 또 그 선생님들하고 또 밥을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 숙취로 인해서
밥까지 포기하고 그냥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게 극한의 절정이었죠 저에게는. 왜냐면 그날 밥의 어떤 메뉴가 소고기였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어디에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얘가 지금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무릎을 꿇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어차피 하나의 의미로 귀결되긴 해요. 알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드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왜냐면 너무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니까 그래 기도라도 드리자. 그래서 무언가를 좀 다른 존재에게 나의 어떤 상황을 좀 알려보자 이거야. 간절함이겠죠. 그 다음에 또 무릎 꿇는다는 거 뭐겠어? 경건함도 있겠죠. 대부분 뭐하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진 않죠. 그죠? 누워서 기도하지도 잘 않고 그죠? 대부분 다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저는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지만 혹시 이태원 클래스 보셨나요? 나는 이거 보셨어요? 네. 그 이태원 클래스 몰라? 뭔지 알죠? 네,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장가계라고 하는 그 나쁜 사람이 무조건 그 요구하는 게 뭐냐면 무릎 꿇어라 요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한국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약간 한국인 거예요. 나 포기할게요 이제. 근데 어때? 이런 것들을 지금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상황. 왜?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어쨌든 무릎을 꿇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어떤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 그죠? 근데 지금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나요? 안 돼 있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야. 그 말은 여기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으나 그것마저도 지금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땐 안 좋은 상황. 됐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자 이러면에다 밑줄 치시고요. 그게 뭐다? 이게 시상전환. 시상이 전환되는 거야. 여기까지 봤을 때는 근데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뭐 합니까?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눈 감아서 생각해 보는 거야.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떠올랐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겨울은 뭐다? 강철로 된 무지개다. 이거라고 하는 것이 떠올랐죠.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건 일단 겨울은 무지개니까 무슨 법이 쓰였다? 일단 기본적으로 은유법이 쓰이긴 했어요. 됐죠? 겨울은 무지개니까.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니까 강철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뭐가 무지개가 서로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무슨 법이 되는 거야? 얘가 역설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철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일 수도 있고 이게 부정일 수도 있어요. 강철은요. 왜? 강철은 단단하잖아요. 그죠? 부러지지 않는단 말이야. 잘.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으나 뭐랑 엮이기 때문에? 겨울과 엮이기 때문에 강철이 나빠지는 거지. 왜? 한겨울에 철 만지면 어떻게 되죠? 차갑죠. 그렇죠? 그 차갑다는 것 때문에 얘가 나쁜 거.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어떤 절망 또는 어떤 시련과 고난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인데 어떻다라는 거야? 겨울의 현대 상황인 거죠. 겨울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근데 겨울이 끝나면 뭐가 와요? 봄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지개도 뭐니? 비 온 뒤에 무지개가 오죠? 무지개는 뭐야? 그러니까 희망. 결과적으로 뭐가 답이다? 존버가 답이다. 그죠? 버티면 돼요. 그러면 언젠가 겨울은 끝이 날 거고요. 뭐가 될 거야? 무지개가 뜨겠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극복 의지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그 1, 2, 3까지는 뭐야? 부정적인 현실 상황. 마지막 연이 극복 의지. 그렇죠? 아까 우리 정리 잠깐 했었어요. 그죠? 요거까지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핵심 정리 보시면, 자, 갈래시 됐고 성격도 됐고요. 주제는 극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 그러니까 극한 상황이 1년부터 3년까지, 극복이 어디? 4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특징을 보시면 기승전결의 한시적인 구성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쨌든 이육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회계 이황의 14대 손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한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한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시는 어떻게 되어 있다? 기승전결 4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현대 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시의 4단 구성을 가지고 가요.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네. 그래서 이걸 굳이 1년, 2년, 3년, 4년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기승전결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설법 있는 거. 네. 못하놨네요. 역설법을 통해 주제 의식을 뭐 한다? 네. 강조하죠. 강황이 뭐죠? 도대체 왜 강황을 썼을까? 강화를 쓰려다가 내가 강화를 썼구나. 자, 그 다음에 계절적인 배경을 통해서 시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제시하다. 맞죠? 계절적인 배경이 언제? 겨울. 겨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시적 상황이 어때요? 춥다, 안 좋다. 드러내주고 있죠? 그 다음에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히 이거는 뭐냐면 현재형 시제를 사용했다라고 말하기 조금 어렵지만 그냥 현재형이야. 알겠죠? 왜? 동사는 현재 시제가 없어도 뭐다? 현재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는 끝이니까 넘어갈까요? 해봅니다. 저희 우선 여기까지 하는 거라서 자, 초과를 보시면 일단은 거기 핵심 정리부터 먼저 보고 들어갈까요? 이거 조금 이게 난해할 수 있어서요. 예, 그 다음 장 15페이지에 핵심 정리부터 보시면 갈래는 자유시, 그 다음에 사정시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성격도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주제 보시면 농촌마을의 가을밤 풍경과 마을 사람들의 예상적인 삶의 모습인데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뭐가 중요하다? 피폐한 농촌마을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자, 피폐한 농촌마을의 모습에다가 해놓고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 놓으시냐면 우리 농무라고 좀 적어 놓을게요. 어쨌든 그 외부 연계할 때 아주 생뚱맞은 작품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제가 찾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 거 제가 맞추면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저는 이제 점보로 다녀야 돼요. 네, 점치로 다녀야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최대한 비슷한 작품끼리는 약간 엮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 농무하고 그 다음에 이 초가하고의 공통점은 둘 다 농촌의 현실이 부정적이나요. 알겠죠? 그런 현실에서 화자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걸 보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서 네, 나중에 농무도 좀 해드릴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너무나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안 볼 거죠 근데? 자, 그 다음에 특징 볼게요. 특징 보시면 거기 농촌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근데 어떤 농촌의 모습이요? 부정적인 농촌의 모습. 자, 그 다음에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감각적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알겠죠? 산유화도 감각적 이미지가 있긴 해요. 왜 거리감 같은 것들을 나타내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님의 노래도 있었고요. 집생각에서도 있었고요. 알겠죠? 감각적 이미지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담담한 어조와 안타까움과 절망의 정서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담담한 어조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 가끔 가다가 시에서 담담한 어조라는 말 쓰거든요. 도대체 담담한 어조가 뭘까요? 담담하다. 담담하다는 뭐냐면 이게 관조보다는 아니야. 근데 관조랑 비슷해. 즉 무슨 뜻이냐면 정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관조가 약간 정말 AI 같은 느낌이라면 영혼이 없어. 아 맛있다 이런 느낌이라면 담담하다는 아 맛있다. 야요 그 미묘한 느낌의 차이 알겠어요? 그 미묘한 느낌의 차이? 네. 그런 느낌이에요, 알겠죠? 네. 정서가 드러나면 진짜 맛있다 이런 느낌이고 아 맛있다 야 이런 느낌이 담담하다의 느낌이에요. 자, 그다음에 계절이 변화했다는 시상정리 보시면 자, 계절은 뭐죠? 네, 어쨌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절은 이동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어둡고 답답한 일제 감정계상을 보여주는데 이연만 빼고 네, 이연만 빼고예요. 자 그러면 이 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시를 보시면 여기서도 아까도 하늘이 그만 지쳐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어떻다라는 거죠? 구겨진 하늘이라고 나와버려요.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이렇게 아이성을 안 했구나. 맞죠? 하늘이 지금 어떤 상태다? 구겨진 상태다.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하늘을 굳이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하늘은 어떤 희망을 의미할 건데 그 희망이 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하고 플러스가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부정적인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긍정적인 시어가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라고 하면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하게 나겠죠. 네. 합쳐지면서 어떻게 부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 자, 묵은 애기책을 편드 답답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묵은 애기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애기책이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유 니네 지금 힘들죠 학교 다니는 거. 뭐 이렇게 어쨌든 시험도 많이 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나 때는 이라고 해버리면 어떻죠? 이게 약간 꼰대가 되면서 너희하고 나하고 소통이 안 될 거고 그럼 너희 당연히 뭘 느끼겠어요? 너희도 느끼겠지만 나도 느끼겠죠. 왜냐면 서로 공감이 안 될 거니까. 그러면 서로 답답한 상황이 지속될 겁니다. 그게 묵은 얘기책을 편집과 같은 느낌이에요. 왜 옛날 이야기 하는 거지? 지금은 옛날이 아닌데 이런 느낌이죠 지금. 그리고 돌담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산기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뭐다? 이건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상의 장소예요. 현재 내가 있는 장소기도 하죠. 네, 이거 그러니까 이건 공간적 배경이기도 해요. 나는 지금 산기슭에 있습니다. 그래서 뭘 떠올릴 거야 이제? 과거 고향의 모습을 떠올릴 거야. 자,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오면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 박쥐는 무슨 색이야? 검은색이죠. 근데 그 검은색 밑에 뭐가 와? 황혼이 오고 있어요. 그 말은 여기는 깜깜한데 여기에 황혼이 있다는 건 이제 점점 검은색이 많아지겠어요? 황혼이 많아지겠어요? 점점 검은색이 많아지겠죠. 그 말은 시간적인 배경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 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때요 지금? 하늘이 구겨졌죠. 그리고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이에요. 여기서 고성이라고 하는 건 옛날 성. 근데 옛날 성도 완전 손질되지 않은, 가꾸지 않은, 그냥 방치된 그런 느낌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박쥐나래 밑에 황혼이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어두워야 돼. 알겠죠?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은 켜집니다만 이게 환한 느낌은 아니어야 해요. 그죠? 그리고 고향을 그린 묵화 한 폭.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와서 이제 고향이라고 생각하면서 떠올렸던 게 이제 한국의 그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어때요? 지금 좀이 쳐버렸어요. 좀이 쳤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좀이 쓸었다라는 거고 그냥 낡았다의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그냥 낡았다의 느낌. 이걸 뭐 좀이 뭐예요?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굳이 깊게 들어갈 필요 없고 그냥 낡았다. 그럼 낡았다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부정적이다. 그럼 여기서는요. 묵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향을 그린 묵화. 정말로 고향을 그린 건 아니고요. 그냥 고향을 떠올렸을 때 그림 하나가 떠올랐다. 그 그림을 통해서 뭐 했다라는 거야? 어떤 그 고향의 장면들이 떠오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묵화는 뭐야? 기억이야, 기억. 근데 이 기억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야? 낡았다라는 것. 희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잘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니네 유치원 때 있었던 일 잘 생각이 나요? 네,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죠? 왜? 너희들의 그림에 지금 좀이 쳤거든요. 잘 생각이 안 나니까. 저도 그렇죠. 저도 사실 작년에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같이 했었지만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 안 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약간 수업을 관습적으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냥 치면 이렇게 막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네, 이 묵화 약간 좀이 쳤죠 지금. 자, 그 다음에 띄엄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이라고 했으니까 이 묵화의 또는 이 기억의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띄엄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이라고 하는 건 뭐야? 단편적 기억의 조각. 똑같은 말이긴 한데 네. 단편적 기억의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퍼즐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퍼즐이 막 이렇게 뭐 막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 비어 있는 거죠 지금. 중간중간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한 통의 완전한 그림이 안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인 거야 지금. 그런데 억지로 계속 뭐 하고 있다라는 거지?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일단 봄입니다. 봄을 봤을 때 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무 캐러 간 가시네는 가시네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가시네는요 여자들의 소리와 그 다음에 종달새 소리에 반해서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요. 술래짠 죽밤 위에 몸의 꽃이 피었어요. 그러면 몸의 꽃이 피었다는 건 비유적인 표현이겠지만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얘네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어요?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어요? 얘네들 일단 가시네와 종달새는 가시네가 반한 소리야. 반하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이건 긍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시어는 뭔가 긍정적이겠네. 그래서 이 가시네는 어때? 빈 바구니를 차고 왔어요. 알겠죠? 이거를 어떤 선생님은 니네 쪽이 있죠? 어떤 선생님은 이거를 궁핍한 농촌의 현실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석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빈 바구니를 차고 오는 게 왜 부끄럽죠? 그러면? 그럼 궁핍한 농촌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좀 애매하거든요. 차라리 빈 바구니를 차고 왔을 때, 즉 농촌의 현실을 인지했을 때 뭘 느껴야 돼? 슬퍼야 해야죠. 와, 내가 빈 바구니를 들고 와서 너무 슬프다. 너무 안타깝다. 가 맞지. 왜 부끄러워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로 나오진 않겠으나 차라리 여기서는 뭐냐면 내가 원래는 지금 나무를 캤어야 하는데 놀았어. 여기에 취해서. 그래서 내가 할 일을 하지 못했네?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부끄러울 수 있죠. 부끄러워야 해. 알겠지? 지금 너희도 지금 여기 있으신 분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당당한 게 아니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을 못했으니까.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을 읽으셔야 되는 거냐면 봄날은 지금 어쨌든 뭐 하다라는 거야? 밝은 분위기. 제가 이거 그런 건 좀 없어요. 저는 남녀 차별 이런 거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너무하고 이 장면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게
여기 봐. 여기 가시네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여자들이겠죠? 여자들은 지금 어쨌든 현실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뭐 하고 있다? 밝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농구라고 하는 시도 한번 읽어보시잖아요. 그럼 거기서는요 젊은 여자애들이 단벽에 붙어서서 남자들이 농구하고 있는 모습을 킬킬거리면서 약간 비웃으면서 바라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현실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야. 이게 약간 이게 매칭이 좀 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름으로 가자면 이런 것들이 근데 시험 문제로 당연히 나오진 않을 거예요. 네, 너무 간 거라. 자, 여름 보시면 자, 그네줄에 비가 오면 이게 여름이거든요. 풍년이 든다더니 먼저 써놓을게요. 기대. 그네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대. 그러면 이미 이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은 벌써 뭐부터 했겠어? 이미 끝났죠. 이미 이미 얘는 뭐 했냐면 내가 지금 집도 지었어. 풍년 들었으니까 난 집 지어야지. 아 풍년 들었으니까 나 이거 해야지. 벌써 끝났죠 계산이. 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압내강에 시래나무가 밀려 내려왔죠. 즉 비가 너무 많이 내렸어. 그래서 풍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와버렸어? 흉년이 돼버린 거예요. 농사를 망쳐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좌절을 하게 됐죠. 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나는 기대를 가지면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이 기대대로 뭐가 성취가 됐다면 나는 이곳에서 뭐 할 수 있어? 계속 살아갈 수 있었겠지. 근데 이 기대가 어떻게 됐어? 좌절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젊은이들은 어쨌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뗏목을 타고 결과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항구로 갑니다. 항구라고 하는 곳은 그러면 어디겠어요? 당연히 타지겠죠? 아까 집 생각하시면 타가 만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뗏목이야. 지금 비가 완전 많이 왔어. 근데 물이 막 불어나서 막 내려와요. 그런 곳에 뗏목 타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왜 뗏목을 타고 간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만큼 얘네들이 뭐 하는 거니까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 있거든요. 불안정한 어떤 삶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야. 얘네가 그만큼 힘들다. 쉽지 않다. 이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뗏목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 와요 못 와요 지금? 서리빨 입져도 못 오면 바람이 붑니다. 결코 오지 못해요 지금. 계속 여기서 떠돌아다니면서 뭐 하겠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피로 갖고 이삭에 이건 뭐냐면 이제 가을이 왔어요. 자, 가을이 와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뭐 얼마 안 되지만 뭐를 이 이삭이라고 하는 뭐를 결실을 얻어냈습니다. 얼마 안 될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아마 뭐 절반도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이삭을 지금 누가 가져가요? 참새가 나타나서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수탈입니다. 누구겠어요? 일제겠죠. 그리고 이것과 가장 유사한 시조가 뭐냐면 사리화라고 하는 그 시조가 있습니다. 네, 사리화가 뭐냐면 늙은 호라비가 농사를 엄청 열심히 지었거든요. 근데 참새들이 뭐 한다? 그 농사 지은 것을 다 가져가 버려요.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거 봐. 여기까지는요. 그럼 긍정적인 상황이야, 부정적인 상황이야? 진짜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얼마 안 되는 거 간신히 얻었는데 그걸 지금 얘네들 다 뺏어갔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곰처럼 어린 놈은요. 이 어린 놈은요. 뭐 하고 있어요? 북극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거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 어린 놈이라고 하는 건요 뭐냐면 순수한 존재일 거야. 어리다니까. 그리고 이 순수한 존재가 북극을 지금 뭐한다? 꿈꾼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지향이겠죠. 또는 꿈이겠죠. 또는 이상이겠죠. 어린 놈이 꿈꾸는. 그런데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긍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긴 합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의미로 익힌다면 얘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거죠? 이런 걸 꿈꾸는 거예요. 그럼 괜찮은 거잖아, 그쵸 이건.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현실도 생각하지 않고 이런 걸 꿈꾸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상황이긴 한데 내가 지금 되게 가난해. 그래서 이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서 엄청 공부하는 거야. 미친 듯이.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막 나한테 막 뭐 돈도 보태주고 막 뭐 사라고 막 이렇게 문제집도 사주고 학원비도 막 끊어줘. 그런 상황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 이거 괜찮은 거죠, 그죠? 근데 갑자기 그런 상황에서 누가 다쳤어. 근데 난 대학에 붙었어. 대학 등록금을 내야 돼. 근데 동생이 다쳤어. 그랬을 때 등록금을 낼 거예요? 아니면 그 다친 동생의 치료비를 낼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되게 애매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마을 상황은 되게 안 좋은데 얘는 이런 거 꿈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안 좋은데 이런 걸 꿈꾸고 있으니까 또 어쨌든 꿈과 이상이 있다는 건 좋은 거니까 좋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뭐 순수한 거니까 이거는 어쨌든 좋은 걸로 보셔야 될 거예요.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얘를 비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의 꿈과 이상을 지향한다고 해서, 그죠? 그리고 늙은이는 늙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한겨울이에요. 그리고 뭐가 끼고 있어요? 성애가 끼고 있어요, 지금. 그치? 아, 미안하다. 성애가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게 이상한데 어떡하 났네. 이거죠, 이거. 성애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뭐가 되는 거죠? 네,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린 놈은요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리 밀고자인 강물조차 얼어붙는다. 요게 지금 이제 또 네,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받았던 그 프린트에서는요 밀고자인 강물에다가 뭐라고 써 있었냐면 밀고자 강물이잖아요, 그죠? 뭐라고 써놨냐면 이 강물은 현재의 마을 상황을 바깥에 알리는 존재 플러스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해. 근데 이게 뭐랑 엮이냐면 자꾸 밀고자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뭐냐면 강물조차라고 했거든요. 지금 이 조차라고 하는 보조사를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조차는 언제 써요? 조차? 너도 만약에 사기를 당했어. 나만 사기 당했어는 나만 당한 거죠. 너도 당한 데는 같이 당한 거죠. 너 조차 당했어? 라고 하면 느낌이 좀 더 쎄하죠. 뭐냐면 얘는 당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너도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조차라는 건.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밀고자하고 연결된다면 자 이런 가정을 합시다. 친일파가 있어요. 그리고 친일파라고 하지 말고 일본 놈이 있어요. 그리고 친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다운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봤을 때 얘는 어때야 돼? 계속 뭔가 승승장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괴롭히고 대신 일본의 어떤 신임을 얻었을 거니까, 그지? 근데 이 한겨울은 어때요? 얘조차 얼어붙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떨까요? 더 힘든 상황이겠지. 왜? 얘조차 지금 얼어붙은 상황일 거니까. 무슨 상황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라리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가 봤을 때 맞거든요. 그러면 이 밀고자 강물도차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야? 그만큼 부정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해주고 있다? 강조해주고 있다. 얘마저도 지금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거 지금 마을이 완전 망하겠네. 마을이 사라지겠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가 과제집을 좀 꺼낼게요. 과제집을. 그리고 페이지는 몇 페이지까지면 1페이지부터 상황이 먼저 가고 있는 1에서 55. 그 다음에 써주세요. 뭐라고? 써주세요. 써주고 있어요. 67부터 74. 중간에 조금 더해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가 문제를 조금 풀어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초반은 안 풀 거고요. 초반은 또 어디 풀 거냐면 초가에서 그 68페이지 이쪽으로 다시 나오거든요. 네, 68페이지 지금 68페이지 아니고 69페이지네요. 3번, 4번이 있거든요. 네. 3번, 4번을 일단 풀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답을 준다고 주는 게 안 들어요. 한번 풀어볼게요. 초가가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을 잡으셔야 되는 거니까. 과제집입니다. 뭐든? 이렇게? 그러면 이거 반에서 빈방울은 말 안 하고 여기에 보니까 일단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그러면 이거도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문맥적으로 안 맞아. 이게 단편적으로 보면 이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걸 유기적으로 그 같은 면이니까 그 요를 같이 봐야 되는데 그거는 마치 이거를 빼버리고 그 요거에서 그냥 이거에 껴맞추기 용밖에 안 돼요. 이게 껴맞추는 거. 좀 애매했어. 맞지, 그렇지. 한 적은 있어. 왜냐면 대부분 이미 없을 때는 잠이 안 오죠.
그지? 뭐고? 3번하고 4번이야. 3번하고 4번이 좀 쉽죠? 쉽게 느껴져야 되는데. 네. 자, 다 하셨죠? 자, 3번 볼까요?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다를 잘 모르니까 가시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럼 가는요, 일단 1번 보시면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청자에게 말을 건네려면 뭐가 필요하다? 청자가 필요하겠죠? 네. 청자가 있어야 말을 건넬 거 아니에요. 그죠? 듣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초과에는 듣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말은 독백차라는 소리겠죠? 1번 안 되겠네요, 그러면. 2번 볼까요? 가는요, 부정적인 현실 상황이 드러나 있답니다. 가시에 부정적인 게 있었어요? 아까 2번 빼고는 다 부정적인 상황이었다. 그죠? 그러면 가능한 거네요. 2번 되겠다. 그죠? 그리고 4번 볼까요? 가에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안 되잖아. 5번 볼까요? 가는요, 화자의 무력감이나 환멸이 있어요. 환멸이라고 하는 건 진절모를 낸다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없죠. 그러면 2번 아니면 3번 될 건데 어쨌든 이건 초과와 관련된 거니까 2번 하시면 될 겁니다. 아시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그림 퍼즐이라고 해놨네. 그래서 1번 보시면 기억. 1년의 고향을 그린 북한은 위와 같은 퍼즐의 전체 그림이겠죠. 근데 어때? 완벽하게 다 있어? 완벽하게 다 있진 않아요. 낡았고 군데군데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고향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퍼즐을 구성하는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제시했죠. 근데 이제 고향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이라고 해도 되지만 어떻게 말해도 괜찮겠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말해도 괜찮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디귿 보시면 자신의 욕심만 차리려는 고향 사람들을 비판한다? 그런 모습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4번 보시면 리을 보시면 강물은 그림을 양분한다라고 보기도 어렵겠고요. 그죠? 그리고 그냥 강물이 얼어붙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만큼 농촌의 사회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야. 파괴되었다, 피폐해졌다라는 걸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때요? 좀 할만하죠? 문제 풀어보면 이런 느낌일 겁니다. 이런 느낌. 네. 그 다음에 또 여기 20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자, 20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게 조금 형식이 좀 다르죠. 왜냐면 이게 수능 특강이거든요. 고3들이 보는. 근데 고3들이 본다고 하니까 약간 쫄 수 있으나 어렵지 않다. 그렇죠? 실은 이게 문학은 어렵지 않아요. 비문학이 어렵지.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여기까지만 딱 풀고 끝낼게요. 참고적으로 3번에 보기 안 읽으셔도 돼요.
네, 자 보도록 합시다. 3번이 제일 쉬우니까 3번부터 할게요. 3번에 1번 보시면 고적한 잠자리에 홀로 눕는 것 이미 부재한 현실 맞죠? 그러니까 좋은 상황 아니었었잖아요, 그죠? 2번 볼까요? 2번은 안 되네. 2번 패스. 3번 볼게요. 긴 날을 문 밖에서 님의 노래를 들어요. 그게 뭐다? 임의 부재 속에서도 현재의 아픔을 감내한다는 건 어쨌든 이겨내고 있다. 알겠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님의 노래가 들리니까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 4번 보시면 님의 노래가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난 항상 님과 함께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떠나간 님이 돌아오지 못할 슬픈 미래를 표현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제일 마지막 년으로 가야 되겠죠? 잃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거기로 가야 될 거예요. 그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할만하죠? 그 다음에 2번 2번 안 돼. 좀 어려워. 자, 1번 볼게요. 기억과 니네 공통점이야. 자, 기억 보시면 맑은 노래입니다. 노래의 힘이 뭐였어요? 노래의 힘? 힘이 없어도 잠을 잘 잘 수 있게 해준다. 몇 번입니까? 5번이겠죠? 아이유의 반편 같은 거 보시면 그죠? 잠을 잘 자는 게 최고 행복이다 라는 거 느낄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2번은 조금 어려운데, 자 1번 A는 시간적인 배경이 있어요? 해 지고 저물도록 밤들고 잠들도록 시간적 배경이 있죠. 해가 지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었다 밤이 되었다. 2번 볼까요? 회의적인 표현, 냉소적인 거. 네. A에 그런 게 있나요?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1번에 그것도 틀렸네요. 정서변화 없어요. 알겠죠? 1번에 정서변화 없고요. 2번은요. 냉소적인 태도 없어요. 3번 보시면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대응 없어요. 4번 보시면 과거 상황과 현재 상황 교차하는 것도 없어요. 5번에는 달리라고 했으니까요. 귀에 들린다라는 것은 이거 중요한 거 아니네. 답은 5번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A를 통해서 푸는 것보단 B를 통해서 푸는 거라 뭐 설명할 거리가 없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화. 이거랑